예, 광주 동남을 안도골 의원입니다. 그 이차관님, 네. 예, 지금 우리 최상목 대행께서 추경 관련해 가지고 네. 추경의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추경의 규모나 내용 이런 거에 관한 기준을 국회에서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아마 우리 기재부 내부에서도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추경 규모에 대해서 우리 총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5조 내지 20조. 아마 그 기준을 적을 겁니다. 우리가 추경을 하겠다는 것은 지금 꺼져가고 있는 경제를 좀 살리겠다. 그러면은 살리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느냐? 잠재 성장률 정도는 가야 되겠다. 그러면 잠재 성장률과 실제 성장률 전망치 격차, GDP 갭은 메워줘야 되겠다. 그 정도 갭을 메울 수 있는 유효 수요를 정부 부분에서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아마 그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논리는 그거죠. 네, 거기에 하나 더 한다면 네. 추경을 하게 되면은 이번 한 해에 있는 GDP 갭만 메꾸는 것만 보지 않고 예. 그걸 다 메꿨을 경우에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이런 장기적인 예, 시각에서 예.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GDP 갭을 얼마를 볼 거냐, 또 재정 순수를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 가지고 아마 추경 수요가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아마 단순 계산을 하면은 IB 평균이 현재 국제 IB 있죠. 이 평균은 우리나라 성장률 1.6% 보더라고요. 그럼 GDP 갭을 0.4로 보고 하면은 추경 소요가 한 30에서 40조 정도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35조 이야기했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이제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 경제 분석 모델을 저희가 가지고 한번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GDP 성장률이 한 0.47% 정도 발생할 거다. 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0.47%면은 이제 한해 생각하는 규모보다도 좀 더 크고 합니다만은 지출 내용에 있어서 훨씬 소비나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사업을 한번 구성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이번에 제시한 35조 원의 추경 대상 사업안 보면 이게 민생 소비,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 경쟁력 강화 이거 죄다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소비와 투자를 이제 겨냥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상생 소비 촉진금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소비자들이 카드를 평소에 비해서 많이 그렇잖아요. 일정 부분 초과했을 경우 한 10% 정도를 예를 들어 캐시백으로 돌려주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재정 투자에 10배 정도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지출의 성격들을 좀 분석해보고 나니 그 모델을 적용해봤을 때 한 0.47% 정도의 성장 효과가 있다라는 이제 부분입니다. 이차관님, 네.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민주당 안에서 제시한 이 사업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를 좀 하십니까? 이게 내수를 살리는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35조 원 그 네. 추경을 발표를 하시면서 그중에 24조 원은 민생 관련된 부분, 네. 11조 원은 산업 경쟁력, 지역 경쟁력 강화를 말씀을 주셨는데 개별 사업에 대해서 지금 뭐 여기 이차관이 하나하나 다 코멘트하고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잘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 근데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다면 아마 세입 경쟁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1차관님이 한번 말씀 한번 주실래요? 작년도 세수 결손이 있잖아요. 확정이 됐죠. 30.8조 원. 예상보다 좀 많아요. 그리고 금년 세수 추계할 때 작년에 여러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제 변화가 크지 않습니까? 네. 작년 우리 경제 성장을 2.2% 봤어요. 근데 지금 1.6에서 1.8로 지금 깔아앉았죠. 그리고 법인세, 양도소득세, 유류세 각각 보면은 이게 상당히 낙관적이에요. 법인세 같은 경우도 작년 하반기에 수출 기업에 있잖아요. 그 많이 수출이 줄었어요. 영업이익도 예상보다 좀 줄었고 양도소득세도 보면은 지금 주택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 또 유류세 지금 정부가 유가 그렇죠? 이나 그를 또 좀 계속 연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류세 연장을 좀 하고 있죠. 등등등. 여기에 포함해서 내란 사태에 따른 경기 하강 충격 그리고 트럼프 리스크 이거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지금 상당히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지금 25년도 국세 증가율을 저희가 작년도 실적치 베이스로 하면 이게 13.6% 증가율이란 말이에요. 과연 그럼 우리가 이것을 과연 우리가 다 채워낼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되거든요. 세수 결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된다면 세입 경쟁
검토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답을 좀 주시겠습니까? 일단 의원님 말씀대로 성장률이랄지 여러 가지 하방 위험이 커진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아직 1월 세수가 이제 2월 말에 그렇죠. 나오는데 그 숫자도 안 보고 현 단계에서 맞습니다. 제가 그 어떤 방향을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시기는 상조지만 이러한 세수의 리스크가 크다라는 점 분명히 좀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경 있지 않습니까?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추경을 하겠다는 경제를 살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저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 눈사람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눈뭉치를 빨리 만들어서 한 번이라도 더 빨리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큰 눈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이왕에 추경을 하겠다고 하면은 빨리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것을 늦추십니까? 그렇죠? 지금 한국은행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예를 들어서 2분기에 하면은 0.2%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GDP 갭을 메우기 위해서 20점 된다. 그런데 3분기, 한 분기 늦춰진다면 30점까지 간다. 지금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왕에 추경을 하려고 하면은 빨리 하세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기하는 성장 효과 그리고 또 너무 지금 내수가 어렵지 않습니까? 너무 소상공인들이 어렵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왕에 혜택을 들려면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죠. 이걸 국회한테 미룰 일이 아니죠. 그리고 최상목 대행께서도 하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규모와 내용에 대해서 정부가 빨리 소신 있지 않습니까? 입장을 밝히고 그에 대해서 여야 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여야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규모와 있잖아요.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해주세요.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거는 스스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 편성권을 포기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다시 좀 재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세수 결선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 좀 드릴게요. 국세 3.8조인데 이 차관님 이거 지금 어떻게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수 결손 그 30.8조 원은 이미 저희가 작년 10월 28일 날 국회 기재위원회에 보고 드렸던 그 가용 재원, 그다음에 지방 교부세 교부금 배정 유보, 그리고 통상적인 분용 내에서 다 대응을 했습니다.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가 됐습니다. 존경하는 박대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